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이론 강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요번에 드라이브러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라이브러싱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러싱이란 뭐냐, 웨더링 기법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체 표면을 금속의 질감을 내주거나 아니면 이제 낡은 느낌, 입체감을 갖다 좀 더 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붓에 에나멜 도료를 묻힌 다음에, 붓에 도료를 묻힌 다음에 조금 짜고 그걸 물체 표면을, 모형 표면을 스치듯이, 마른 붓질이라 그러죠. 스치듯이 붓질을 해서 표면의 모서리 부분만 이제 밝게 더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도색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단순히 이제 물체 입체감을 더 줄 수도 있지만, 실버나 이제 메탈릭 재질, 메탈릭 도료로 할 경우에 금속의 질감을 낼 수 있습니다. 물체 표면이 조금 이렇게 까진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의 모서리 부분이 까져나간, 요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요 드라이브러싱 기법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이 없어졌는데? 펜이 어디 갔지? 자, 찾았습니다. 자, 뭐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 한다고 효과가 잘 나오질 않아요. 나름의 또 짬밥, 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이제 차근차근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붓이 필요하죠. 드라이브러싱 전용 붓이 있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브러싱을 하면 붓이 거의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싼 붓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좀 가급적 저렴한 붓을 사서 쓰다가 많이 망가져요. 드라이브러싱 전용 붓을 쓰다 보면 많이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싼 붓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도색용으로 쓰다가 망가진 붓들, 뭐 붓이 너무 퍼지거나 꼬부라져서 수명이 다 된 붓을 주로 드라이브러싱용으로 이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이죠. 붓의 종류는 보통 일단은 작은 붓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큰 붓을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넓은 면적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둥근 붓, 평붓, 사실 상관없는데 보통 둥근 붓을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평붓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둥근 붓을 쓰는 게 뭐 나쁘지 않아요. FM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서리 쪽을 더 강조해서 드라이브러싱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평붓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모서리 쪽만 쓸기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붓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요런 식으로 평붓하고 둥근 붓이 있는데 요걸 갖다 그냥 쓰지 마시고 보통 한 요정도 짧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커트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짧아지겠죠, 붓이. 이렇게 짧아진 상태가 드라이브러싱 하기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효과가 반감돼요. 그리고 도료의 소모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짧게 커트를 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선 이런 둥근 붓 같은 경우는 이 붓털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에다가 실을 감아서, 실을 막 촘촘히 감아서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붓털이 절대 안 빠지게 이렇게 꽉 묶어서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요거는 꼭 할 필요는 없고요. 붓이 정말 너무 망가져서 막 붓털이 숭숭 빠질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즘엔 이렇게 잘 안 써요. 요즘에는 이제 물자가 너무 풍부해지고 이제 붓이 싸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도료. 도료는 어떤 도료를 써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나멜이랑, 자, 에나멜 도료랑 라카 도료,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아크릴로도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은 있는데 솔직히 아크릴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크릴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좀 많이 거칠게 나옵니다. 또 건조하면은 아크릴 특유의 뭉침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아크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크릴은 일단 한번 마르면은 녹지 않는 그 특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붓에 엉겨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붓을 금방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릴은 저는 절대 일단 비추 일반적으로는 에나멜하고 라카를 주로 씁니다. 자, 간지러. 자, 그러면은 에나멜을 쓰면은 뭐가 좋고 라카를 쓰면은 뭐가 좋냐?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별건 없습니다. 에나멜을 쓰면은 좋은 점은 사실 없습니다. 네. 에나멜을 쓰면 좋은 점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에나멜은 일단 도색을 하고 나면 피막이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은 드라이 브러싱이 다 까져서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드라이 브러싱을 하고 나서 먹선을 추가로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에나멜 도료는 이제 에나멜 신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라카 도료를 안 쓰시는 분들은 추가로 이제 라카를 사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에나멜 도료를 주로 쓰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라카 도료를 굳이 에어브러쉬를 안 쓰는 이상 라카 도료를 잘 안 썼기 때문에 에나멜만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끝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 브러싱 하고 추가로 먹선을 넣거나 웨더링을 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 만지다 보면은 이게 금방 까져요. 손에 자꾸 묻어나고. 특히 이제 메탈릭으로 제가 얼마 전에 발바토스 프레임을 갖다 이제 드라이 브러싱 한 것처럼 은색으로 드라이 브러싱 하고 나서 좀 만지작 거리다 보면 이 은색이 다 까져서 손에 묻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장점보단 단점이 많다. 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추가로 코멘트를 좀 달겠습니다. 자, 우선 에나멜은 이제 장점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네. 에나멜도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밑색을 먼저 라카로 도색을 한 다음에 드라이 브러싱을 할 때는 반드시 에나멜을 쓰셔야 돼요. 라카 도색을 한 위에다가 라카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게 되면은 수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혹시라도 드라이 브러싱이 잘못되거나 너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에나멜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게 되면은 밑색이 라카기 때문에 에나멜 신나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싱 한 걸.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보통 풀 도색을 하는 경우에 밀리터리 쪽 전차 같은 걸 도색할 때는 보통 밑색을 먼저 라카로 칠해준 다음에 에나멜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건프라 쪽에서 저처럼 풀 도색을 안 하고 드라이 브러싱을 할 때는 굳이 에나멜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나멜 왜냐면 밑색이 도색이 없는 상태에서는 드라이 브러싱을 라카로 해도 라카 신나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나멜 드라이 브러싱이 라카로 하는 드라이 브러싱보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건조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드라이 브러싱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라카의 경우는 건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되지만 너무 빨리 말라버리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브러싱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료가 금방 마르기 때문에 다시 희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료를 다시 묻혀서 또 휴지에 짠 다음에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밀리터리 쪽 같은 장르에서 에나멜로 드라이 브러싱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드라이 브러싱 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도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게 유리해요. 한마디로 이제 드라이 브러싱을 오래 해야 되는데 에나멜은 그게 가능하지만 라카로 그렇게 넓은 면적을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되면은 작업 시간이 금방 짧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료를 또 묻히고 짜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광범위한 면적을 오래 드라이 브러싱을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에나멜이 좋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에어로 이런 쪽에서 드라이 브러싱을 할 때는 항상 에나멜을 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건프라 쪽에서만 좀 이제 밑색을 안 한 경우에 라카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게 나름 좋다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프라 모델에서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건프라는 특성상 관절이 움직이고 만지작거려야 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에나멜로 드라이 브러싱을 하면 자꾸 작업하다가 까지거나 손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업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질 일이 사실 없어요. 도색을 하면서 손으로 만지작거리거나 움직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스케일 모형, 탱크나 비행기류 요런 애들은 그냥 드라이 브러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디스플레이 해놓고 보관하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건프라 쪽에서만 그런 좀 특성이 있다는 걸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라카를 쓰는 좋은 이유는 장점이 많아요. 일단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건조 시간이 라카는 일단 빠르기 때문에 드라이 브러싱을 하고 나면 바로바로 말라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도 끈적임 없고 묻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놀 때도 막 쪼물딱 거려도 라카 같은 경우는 도색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크게 묻어나거나 훼손되는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일단 라카로 드라이 브러싱을 넣은 다음에 추가로 웨더링이나 먹선 같은 걸 타미야 패널라인 악센트 같은 걸 넣어서 걔는 이제 에나멜 성분이거든요. 에나멜 신나가 포함된 에나멜이기 때문에 라카로 드라이 브러싱 한 표면에다가 먹선을 추가로 넣고 에나멜 신나로 닦아내도 드라이 브러싱이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카로 하는 게 무조건 장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확실히 장점이 많다. 이 두 개 중에 뭘 하느냐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 브러싱 그럼 본격적으로 도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이미 발바토스 영상이나 예전에 퍼시픽님 집시 어벤져 드라이 브러싱 할 때 한번 보여는 드렸었지만 추가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나멜 라카 도료를 묽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가급적 걸쭉하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말라서 걸쭉한 경우에는 약간 에나멜 신나나 라카 신나를 타서 살짝 묽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보통 있는 걸 찍어서 사용합니다. 더 묽게 만들 필요는 거의 없어요. 보통 걸쭉하게 많이들 사용해요. 그리고 붓에다가 충분히 많이 발라줍니다. 이거 도료 아낀다고 살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많이 바르되 도료 접시에다가 최대한 많이 짜줍니다. 짜내야 돼요. 이걸 충분히 많이 바른 상태에서 휴지로 그냥 짜버리면은 도료의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물자 낭비예요. 이거는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휴지로 붓을 짤 때도 땡기면서 짜지 마세요. 땡기면서 짜면 붓털 다 뽑히고 난리 납니다. 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서 꾹 짜줍니다. 이렇게 붓을 넣고 휴지로 이렇게 감싼 다음에 그냥 꾹 눌러서 짜요. 누른 채로 땡기지 마세요. 땡기면은 탈모 일어납니다. 붓 다 몽창 빠져요. 이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서 짜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짤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이 짜면은 또 문제가 도료가 너무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많이 짜는 거를 선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적게 짜도 본인이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많이 짜세요. 최대한 많이 짜고 휴지에다가 좀 이렇게 문질러 봐서 적당히 묻어 나온다 싶은 때 작업을 합니다. 그 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서 조절해 보셔야 돼요. 너무 안 짜도 문제가 생기는 게
초보분들은 무조건 많이 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적게 짜면은 도료에 붓에 도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드라이 브러싱 말 그대로 이제 마른 붓질이죠. 마른 붓질을 해야 되는데 마르지 않은 붓질을 해버리면은 네, 면적이 너무 넓게 칠해져 버려서 드라이 브러싱 효과 네, 망칩니다. 진짜 색칠이 막 돼버려요. 모서리만 색칠이 돼야 되는데 면까지 칠이 다 돼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붓질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붓질을 할 때도 주의사항은 물체가 있으면 물체 표면을 이렇게 크게 바르세요. 크게. 자, 뭐 요런 거에다가 드라이 브러싱을 한다고 쳐봅시다. 이게 붓이라고 칩시다. 네, 이게 붓이라고 치면은 물체 표면에 있을 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이 브러싱 한다 그럴 때 이걸 짧게 막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 해야지 이러고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이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드라이 브러싱 하자 이러고 유후 이렇게 막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크게 네, 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크게 빠르게. 자, 이렇게 하는 게 FM이에요. 이런 식으로 크게 빠르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FM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물체 표면을 막 빠르게 이렇게 칠하고 이래버리면은 너무 지저분하게 드라이 브러싱이 돼요. 드라이 브러싱은 말 그대로 물체 모서리 네, 요런 게 있으면은 요 물체 모서리 위주로 칠이 먹어서 강조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또는 이제 모서리 쪽에만 금속이 까진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막 돌리거나 짧게 붓질을 해버리면은 모서리가 아닌 일반 면에도 너무 많은 도료가 묻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저분해집니다. 너무 더러워져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좀 과해져요, 표현이. 항상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한 표현은 보기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아마추어 티가 난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좀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모서리 위주만 돌출된 부분만 칠이 되도록 크게 붓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하우예요, 노하우. 보통 2단계로 많이 합니다. 드라이 브러싱은 보통 2단계에서 3단계. 뭐 많게는 4단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지 얘기 드려볼게요. 입체감을 더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풍부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인데 드라이 브러싱을 정말 단계를 많이 나눠서 하면은 되게 부드럽고 입체감이 많이 살아요. 약간 에어브러쉬를 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어브러쉬보단 좀 못하겠지만 이만한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이만한 물체. 저는 한 2단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근데 전차 모형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3단계까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엔 귀찮아서 한 2단계 정도만 하는데 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1단계만 하셔도 돼요. 근데 최소 2단계는 하셔야지 느낌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3단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일단 1단계를 할 때는 드라이 브러싱을 좀 세게 많이 해줍니다. 세게 많이 해서 모서리만 닿는 게 아니라 모서리 주변에 면에도 어느 정도 이제 도료가 묻게 세게 많이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 표면에 1단계로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 면적이 칠해집니다. 자, 요게 검정이라고 쳐봅시다. 검정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제가 메탈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요 첫 번째 도색은 검메탈을 갖다 블랙을 더 많이 타서 어두운 검메탈 색으로 일단 1차 드라이 브러싱을 세게 해서 한 이 정도 면적을 칠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2단계입니다. 2단계로는 은색을 더 많이 타는 거예요. 검메탈 1단계에 칠했던 검메탈에 은색을 더 추가해서 2단계를 칠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1단계 때보다는 조금 더 힘을 빼고 더 표면을 스치듯이 드라이 브러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도료가 묻어요. 그러면은 모서리 쪽이 조금 더 밝아지겠죠, 실버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 3단계는 그냥 실버를 쓰는 거예요. 건메탈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실버를 써서 정말 살짝살짝만, 네, 깊이 힘을 줘서 깊이 막 바르는 게 아니라 물체 표면만 살짝살짝 모서리 쪽 위주로만 살짝살짝 스치게 해가지고 모서리에만 칠이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대강 요런 식으로 3단계가 되면은 엄청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진짜 금속처럼 보여요. 이 모서리만 진짜 은색 실버가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진짜 금속이 까진 것 같다, 막 요런 느낌. 그리고 요 3단계 레이어에 의한 요 풍부한 입체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생 플라스틱이었던 애가 자, 요런 식으로, 요건 이제 2단계 드라이 브러싱까지 한 거예요, 발바토스. 자, 모서리에 은색이 더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자, 요런 식으로 메탈 느낌이, 네, 살아나게 하는 도색 방법입니다. 얘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근데 요것도 한 2단계를 해줘야지 요 정도 느낌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것도 저번에 드라이 브러싱을 주로 많이 한, 네, 모형이었는데, 자, 요쪽에 얘 같은 경우는 1단계만 했어요, 귀찮아서. 자, 실버로 요렇게 드라이 브러싱을 살짝 모서리만 해줘서 메탈 느낌을 내준 겁니다. 그리고 요 궤도 부분, 캐터필러 부분도 보면은 캐터필러 부분이 자,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이 돼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했죠, 드라이 브러싱을.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네, 궤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기본적인 궤도는 그냥 이 궤도 색깔에서 더 밝은 브라운색으로 입체감을 줬고, 실제로 실버로 드라이 브러싱을 한 부분은 끝부분만 드라이 브러싱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짜지 않고 일부러 거의 스치듯이 거의 도색을 붓으로 그리다시피 드라이 브러싱을 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막 비빈 게 아닙니다. 일부러 도료를 많이 묻혀서 이렇게 쓸었어요. 왜냐면 요 끝에만 까진 느낌을 더 좀 리얼하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드라이 브러싱으로 작업을 해서 입체감을 살린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이런 부분 입체감, 모서리 쪽에 밝게 이제 드라이 브러싱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런 돌출된 애들, 이런 것도 이제 효과가 잘 나옵니다. 자, 요 바퀴 부분에 동그란 나사들이 보통 보면 볼트들 입체감 잘 살죠. 모서리가 하얗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드라이 브러싱 효과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사실 밀리터리류에서는 거의 필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3단계를 해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게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자, 일단 1단계 붓질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게 붓이에요. 이게 평붓이라고 쳐봅시다. 자, 1단계 드라이 브러싱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세게 자, 막 이렇게. 왜냐면 이 드라이 브러싱이 이 붓 심지 속으로 깊이 눌러서 찍어 바를수록 칠이 강하게 먹어요. 그래서 1단계 할 때는 보통 크게 막 이렇게 세게 막 해줍니다. 더 많이 묻으라고, 주변까지. 자,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얕게, 요 정도로 이렇게 살짝 네, 모서리 위주로 돌출되게 페인트가 묻는 걸 확인하면서 요렇게 모서리 위주로 살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그냥 생실버나 정말 밝은 색으로 마지막 드라이 브러싱을 할 때는 정말, 그리고 많이 꽉 짜요. 네, 붓의 도료도 가급적 많이 짜는 편입니다. 많이 짜서 정말 끝에만 살짝 보면서 끝에만 이렇게 살짝 조심조심. 면에는 스쳐도 도료가 절대 안 묻도록 끝으로만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돌출된 부분 위주로 살짝 해서 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꿀팁이에요. 활용정정. 드라이 브러싱을 했는데도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최종적으로 그냥 아예 붓에다가 가는 뾰족한 붓에다가 에나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라고 하겠습니다. 실버를 찍어서 직접 그려줍니다. 모서리에다가 가는 모서리 아예 그냥 직접 그려버려요. 예를 들어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요 모서리를 아예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아예 직접 찍어서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쪽에 드라이 브러싱을 했는데 아 효과가 조금 약해. 그럴 경우에 이 모서리 부분을 아예 붓으로 그냥 실버로 아예 그려주는 겁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선명하게 모서리가 강조되는 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볼트 같은 게 있어요. 뭐 볼트 같은 게 있는데 드라이 브러싱을 막 했는데 아 요 끝쪽도 아예 그냥 밝게 그냥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싶어. 모서리까지는 은색이 되는데 아예 끝쪽이 더 선명하고 싶다. 그럴 때 아예 그냥 볼트 끝에다가 은색으로 아예 찍어버립니다. 볼트 끝이 아예 그냥 실버가 돼버리게. 네, 그런 식으로 이건 사실 드라이 브러싱은 아닙니다. 드라이 브러싱이 아니라 거의 치핑 같은 거나 요런 뭐 마무리 작업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단계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본인이 더 깊이를 많이 주고 싶으면 더 여러 단계를 해도 되고 근데 저도 3단계 이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귀찮은 분들은 최소 2단계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상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론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지만 너무 노여워 마시고 가늘고 길게 살아남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생활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영상에 집중해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쁩니다. 저도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서 어쨌건 네 항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또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